안녕하세요. 레드데스크의 브랜입니다. 오늘은 몬스타기어에서 출시한 풀배열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준비했어요. X6048K예요. 아무래도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들이 배열이 작은 경우가 많은데 사무용, 게이밍용, 겸용으로 쓸만한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찾으셨던 분들께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 제품은 몬스타기어에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고정 댓글에 사이트 링크와 웹드라이버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클릭해보세요. 리뷰 내용에는 일절 터치가 없었고 박스는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리뷰 시작합니다. 구성품입니다. 키보드 루프, 키캡, 스위치 겸용 플러, 그리고 USB-C 타입 케이블이 제공됩니다. 케이블 길이는 약 180cm예요. 스펙입니다. 저는 몬스타기어에서 5만원 정도 추가금을 줘야 하는 수제 윤활을 한 버전을 제공받았습니다. 스펙은 동일해요. 가로가 442, 세로는 133, 전면부 하우징 쪽 높이가 20mm 살짝 넘는데 체리 프로파일 PBT 이중사출 키캡입니다. 이게 키보드 형태 때문인지 팜레스트 없이도 장시간 타건을 나름 할만은 하더라고요. 무게는 1144g입니다. 유선 키보드이고 ABS 하우징을 갖고 있습니다. 폴링 레이트는 스펙상 8K 지원을 한다고 공지가 되어 있어요. 윈도우, 맥 OS 지원을 하고 특징적인 부분이 웹 드라이버를 지원합니다. 쓸데없이 드라이버를 내 PC에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RGB, 백라이트, 핫스왑까지 지원을 하는데 단 일반적인 기계식 키보드 스위치는 호환이 되질 않는다는 거, 이건 자석축 키보드예요. 게이트론, 라이트블루 자석축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키보드 외관을 보죠. 제가 받은 건 화이트 컬러인데 흰색, 회색, 그리고 요것들 브라운이라기보다 실제로 보면 황토색에 가까운데 포인트 컬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상태 표시 LED가 그대로 노출이 되어서 편의성이 높아요. 상단을 보면 USB-C 타입 포트가 존재하는데 이거 보면 바로 아시겠지만 꽤나 깊게 파묻혀 있어요. 주변부가 좁은 편이에요. 아쉬웠는데 케이블 호환이 제한적입니다. 포트 주변이 넓은 케이블을 쓰고 계셨다면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후면을 보죠. 바깥쪽이 둥글게 경사져 있고 번폰과 제품 로고가 보입니다. 2단계 각도 조절 다리가 존재하는데 피는데 큰 힘은 들지 않아요. 저는 1단을 주로 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 끝에는 번폰이 붙어 있고 장패드 위에서 그대로 밀어도 쉽게 접히지 않더군요. 괜찮았습니다. 이제 키캡과 스위치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키캡 폰트 자체는 굵직굵직하니 시인성 괜찮았고 표면은 PBT 치고는 좀 매끈한 편입니다. 안쪽을 보면 사출 자체는 깔끔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요건 스페이스바 키캡의 안쪽이에요. 스위치는 정방향으로 체결되고 보강판은 스틸이에요. 스테빌은 보강용이 박혀 있습니다. 제가 받은 버전 기준으로는 당연히 손윤활이 되어 있고 흉제 정보는 몬스타기어에서 안내를 받았는데 기보강 사이에만 에바폰과 IXP 패드가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타건음이 요즘 주로 나오는 폼떡 느낌과는 다를 거라는 예상이 가능하죠. 스위치를 보겠습니다. 이게 게이트론 라이트블루 자석축이에요. 상단 하우징이 투명하고 바닥을 보면 자석축답게 자석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토탈 트래블 3.5mm에 인시갑 38g, 바닥압 53g입니다. 사전에 스위치를 분해해봤는데 제가 받은 수제 윤활 버전 기준으로 스프링과 슬라이더 쪽에 고르게 윤활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사전에 촬영해둔 웹 드라이버 설명 영상이 있어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쓰려면 드라이버 설정이 아무래도 필수적이라 봐야겠죠. 이와 함께 타건 영상까지 보고 오시죠. 몬스타기어 가츠 X6048K 웹 드라이버를 볼게요. 링크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일단 링크를 클릭하시면 지금과 같은 화면을 볼 수 있어요. 키보드를 유선 연결한 후에 화면에 키보드 연결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좌측 상단에 X604를 선택한 후 연결을 클릭합니다. 이제 웹드라이버에 진입을 한 거예요. 최초 키보드를 사용 시에 키보드 보정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좌측에 성능 설정을 클릭하고요. 그리고 가운데에 4개의 탭 중에 키보드 보정을 클릭합니다. 이후 보정 시작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화면 위쪽에 키들의 붉은색 수치들이 표시가 되고 실제 본인이 갖고 있는 키보드의 백라이트도 모두 키가 붉은색으로 발광하게 됩니다. 이후 각 키들을 하나하나 꾹꾹 눌러서 보정 과정을 거치면 누른 키들의 수치가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해당 키의 백라이트 역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스위치를 하나하나 눌러서 이 모든 과정을 거쳤으면 보정 저장을 클릭합니다.
다시 좌측 상단을 볼게요. LED 설정은 RGB 백라이트를 컨트롤하는 항목입니다. 어려움은 전혀 없으실 거예요. 세 번째에 사용자 정의 키는 매핑 항목입니다. 하단에 다양한 키들이 존재하는데 마우스로 클릭 후 변경을 원하는 키 위에 드래그를 해서 올려주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래피드 트리거 기능을 설정할 수 있는 성능 설정 항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운데에 탭 4개가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제일 좌측에 일반 모드는 일반 기계식 키보드의 입력 지점을 내가 자유롭게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전역 트리거라는 게 보일 텐데 전체 키의 입력 지점을 설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빠른 입력을 원하신다면 이 좌측에 수치를 낮추시면 되세요. 만약 유명한 게이밍 기계식 스위치죠. 예전에 저도 리뷰한 적이 있는데 TTC 스피드 실버 수준으로 맞추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수치를 1.08mm로 세팅하시면 됩니다. 단일 트리거는 내가 선택한 스위치 몇 개만 추가적으로 인식 지점을 설정하는 항목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키는 일반적인 수준인 2mm로 맞추고 그 다음 방향키만 더 얕게 즉 빠르게 인식시키고 싶다면 상단에서 방향키를 하나하나 클릭해 주세요. 이후에 이 수치를 얕게 변경해주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5mm로 맞춘다던가 말이죠. 그런데 아마 대부분의 이 키보드 사용자분들은 이 일반 설정보다는 RT 모드를 주로 만지시게 될 거예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각 키의 최초 입력 지점도 설정 가능하지만 이후 입력 지점과 해제 지점을 설정 가능하다는 거예요. 일단 우측을 보면 내가 일일이 상단에 키보드를 누르지 않아도 되도록 전체 선택이라던가 WASD라던가 이런 기본 항목들이 있습니다. 또 원한다면 상단 키보드의 키를 직접 클릭해서 내가 원하는 키들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최초 입력 지점은 앞에서 말씀드린 일반 설정과 동일합니다. 키를 최초로 누를 때 인식하는 지점의 깊이를 설정하는 거고 그 아래에 동적 트리거 입력 지점은 최초 입력 이후 키가 눌려있는 상태에서 추가적인 인식 지점의 깊이를 설정합니다. 동적 리셋 지점은 이후에 인식 해제가 되는 깊이를 말해요. 입문자분들은 이해가 어려우실 테니까 알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WASD 키 저는 기존에 설정을 이렇게 해 두었는데 최초 입력 지점을 1.2mm 그리고 동적 입력 0.02mm 동적 리셋 0.02mm로 설정을 했습니다. 참고로 이 키보드는 인식 및 해제의 최저 깊이가 0.02mm예요. 우측에 입력 지점 테스트를 활성화해 볼게요. 그리고 WASD 외에 다른 키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본 설정해둔 2mm를 기준으로 인식이 되고 인식이 풀리는 즉 인식 해제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인식 시에는 게이지의 컬러가 짙은 푸른색으로 바뀌고 인식 해제 시에는 하늘색으로 변경됩니다. 이제 WASD 중 하나를 눌러볼게요. 일단 1.5mm 지점을 기준으로 스위치가 인식이 되죠. 끝까지 눌러보겠습니다. 당연히 인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이후 제가 0.02mm만 스위치를 올려도 그러니까 1.5mm 지점을 통과하지 않아도 인식이 해제됩니다. 이후 다시 0.02mm만 스위치를 살짝 눌러도 다시 인식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과정이 제가 스위치에서 손을 완전히 놓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0.02mm 단위로 인식과 해제를 반복시킬 수 있습니다. 본인이 원한다면 이 수치를 다르게도 설정 가능하고요. 해서 발로란트 같은 게임을 할 때 굉장히 짧고 얕게 이동하기를 원할 경우 스위치를 본인이 설정한 최초 인식 지점보다 깊게 누른 후에 아주 살짝씩만 위아래로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해주면 짧게 끊어서 민감한 이동이 가능한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래피드 트리거에 익숙하신 분들은 당연히 알고 계실 내용들인데 입문자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웹드라이버를 보셔서 아실 텐데 당연히 한글화가 되어 있고 적응에 별 어려움이 없는 인터페이스를 갖고 있어요. 간략한 설명만 이렇게 들으셔도 사용상 별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이것으로 몬스타기어 X604 웹드라이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라이트 밝기부터 볼게요. 이게 위에서 수직으로 보면 어둡다는 느낌이 강한데 실제 타건 위치 쪽에서 보면 생각보다는 밝더라고요. 타건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작업 마치겠습니다. 잘 보고 오셨나요?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리뷰를 한 몬스타기어 가츠 X604. 일단 타건음이 앞에서 살짝 언급을 드렸는데 요즘 나오는 정숙한 폼떡 느낌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클리키하고 통울림도 있고 스프링음이 섞여 올라오는 스위치들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테스트에 사용한 게 몬스타 수제 윤활 버전이라 그런 건지 순정도 이런 건지는 확실치 않지만 서거김은 느끼기 어렵더라고요. 풀배열이죠. 스위치 부족할 일은 없어요. 사무용으로 충분히 좋은 배열인데 타건음의 크기가 일반적인 리니어 스위치 수준보다 조금 더 시끄럽습니다. 주변에 예민한 사람이 있다면 고민을 해봐야 하고 백라이트는 위에서 수직으로 보는 것보단 타건 위치에서 보는 게 훨씬 밝게 느껴지더라고요. 수직으로 보면 살짝 어두운데 타건 위치에서는 밝게 느껴집니다. 상태 표시 LED가 눈에 잘 들어오는 것도 괜찮았고 타건감은 적당히 부드럽고 장시간 타건에도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즉 사무용으로 사용해 전혀 문제가 없는 키압을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길게 보여드렸는데 웹드라이버 좋았어요. 당연히 한글화 되어 있고 래피드 트리거가 어떤 물건인지 알고만 있다면 사용상 어려움도 전혀 없으면서 귀찮게 특정 프로그램을 내 PC에 깔 필요도 없습니다. 이 키보드의 셀링 포인트는 아마도 한국에서 정발된 그래서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풀배열에 그래서 업무상 사용 시에도 배열상 부족함이 전혀 없는 래피드 트리거 키보드라는 데 있지 않겠나 싶어요. 즉 게이밍용으로도 좋은 거죠. 가격도 제가 받은 수제 윤활 버전은 5만원이 추가되는데 촬영 시점 기준 기본 버전의 경우 79,000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국내 정발의 풀배열인 걸 감안하면 가성비도 당연히 좋죠. 구매 고려 중이시라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레드데스크의 브랜이었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영상이 나쁘지 않으셨다면 추천, 구독, 알림 버튼,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은 제게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